증권 전달. 증권 전달 밀리지 마세요. 제가 밀리기 선수예요. 어쨌든 증권 전달 때 저는 이렇게 크게 하는 게 별로 없어요. 그냥 이렇게 증권 전달하면 여자는 크리스찬 디오로 립스틱 있죠. 그게 7만 원이든 100만 원이든 전 크리스찬 디오로 립스틱을 줘요. 되게 예쁘거든요. 아세요? 케이스가 되게 예뻐요. 그래서 여자들이 좋아해요. 32,000원. 그리고 그 남자분들은 도서상품권. 기분 좋으면 3만 원. 기분 안 좋으면 2만 원. 그래서 그 정도 하고 대신 그 다음에 식사하러 가는 거예요. 우리가 식사할 때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점심시간에 그럴 시간이 별로 없는데 어쨌든 내가 그분과 모든 관계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모시고 한정식집에 갔어요. 뭐 여기 군대 막 그 제대하고 온 형훈이 친구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후배들 데리고 단란주점도 가고 뭐 술집도 가고 그래요. 그거 아무 쓸데기 없어요. 제가 절대 거기하고 술 안 먹는 건 뭐냐면 후배들하고 술 사주면 그건 당연해요. 근데 그 시커먼 애들 데리고서 한정식집 가갖고 5만 원짜리 정식을 한번 먹여봐요. 그럼 애들이 평생 못 잊어요. 자기는 다시 이런 걸 먹을 수가 없어요. 걔는 알고 있어요. 술은 먹어도 돈 주고 정식은 못 먹어요.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고객한테 모든 프로세스가 끝나는데 내가 식사 한번 같이 대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유있게 얘기하면서 소개를 받으면 되게 좋다. 그리고 그분도 느끼기에 내가 융숭한 대접을 받았다. 내가 차라리 처음에 계약하면서 내가 계약하면 SC 발생에 한 5%는 줘야지 하고서 이렇게 선물하는 것보다 내가 한번 찾아가서 한 달 안에 다시 한번 식사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다. 이 사람이 날 관리한다고 느껴져요. 그리고 양해를 구해요, 저는. 제 고객이 정말 많습니다. 우리가 다시 밥 먹는 날은 저한테 소개해주는 날뿐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전화는 거의 3달에 한 번 드릴 거고요. 근데 저한테 숙제 내시면 제가 숙제 무조건 합니다. 궁금하신 거나 꼭 재테크든 재테크가 아니든 그 애거든 궁금하신 거 저한테 숙제 꼭 내주세요. 그럼 제가 꼭 숙제합니다. 3일 안에. 말씀드려요. 그럼 정말 숙제 많이 주는 사람도 많아요. 숙제 꼭 해요. 그게 맞아요. 뭐 못할 것 같고 한다고 하는 것보다 그렇게 한번 융숭하게 대접하고 그렇게 해놓으면 고객과의 관계가 좀 좋아요. 그러니까 증권 전달 그렇고. 근데 고객 관리는 어떻게 하냐? 저 고객 관리 별로 특별히 하는 게 없어요. 그 뭐 베스트는 저거예요. 기념일날 노래 불러줘요. Happy birthday to you, happy birthday to you, happy birthday dear my friend, happy birthday to you. 이 정도 오면 땀이 제가 쭉 나요. 그럼 고객은 누구야? 그래요. 그럼 저 황희창인데요. 그러면 해약해버린다 그래요. 근데 잊지 않아요. 제 고객이 되게 많다고 했죠? 매일 불러요. 거의 미쳐요, 아주. 땀이 쭉쭉 나. 근데 괜찮아요, 이제. 고객이 그런 거 갖고 기고를 한번 해서 신문에 난 적도 있어요. 노래 불러주는 설계사 어쩌고 해갖고. 근데 고객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 정과 신뢰인 것 같아요. 그게 정이에요, 그냥. 내가 정말 해보고 싶다. 기념일날 하는 게 복권 2장하고 그 편지 하나, 노래 불러주기. 그게 다예요. 문자 찍어주기. 특별히 케이크 보내고 그런 거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게 어렵지 않다. 그리고 평소에는 전화가 되게 중요해요. 아까 고객 뜯어 먹으려면 전화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루 스케줄표를 이제 제 비서가 만들어주면 그 밑에 오늘 전화할 사람에서 한 5명에서 10명 사이 써놔요. 제 비서가 전화할 사람 10명 하루에. 그래갖고 계속 전화해서 3달에 한 번은 전화 가게 노력하고 있어요. 쉽지 않죠.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이메일이에요. 이메일 제가 입사하고 지금까지 한 주도 안 빼고 계속 보냈어요. 제 스타 하는 것만큼 계속 보냈어요. 그래서 그 이메일은 아침에 제가 편지 쓴다고 했죠. 개인 편지를 못 써요. 시간이 없어서 그건 안 되고 아침마다 제 사는 일기를 쓰는 거예요. 매일 미팅 시간에 제가 2줄에서 4줄 쓴다고 했죠. 어제는 어떤 분을 만났는데 너무 좋았습니다. 어떤 분은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신데 이게 좀 살면서 배울 게 많은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고객이 자기 얘기면 또 좋아하겠죠. 그것도 저도 이제 그런 내용을 써요. 이렇게 어제는 딸내미가 뭐 어떻게 했다. 제 일기예요. 제 일기를 메일로 보내요. 고객이 좋아해요. 얘가 이렇게 살고 있구나. 그리고 거기에 첨부 파일 넣어요. 첨부 파일은 일주일 동안 제 비서가 이제 웹서핑을 해요. 그래서 재테크에 관련된 거, 아니면 이런 휴가철 같은 경우에는 뭐 가볼 만한 곳, 뭐 십선 이런 거 찾아요. 그러니까 저한테 그 메일 보내기 전날에 한 5개에서 10개까지 갖고 와요. 그럼 이 중에 야 이거 첨부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그건 최신 정보예요. 그리고 유익할 만한 걸 골라요. 계속 보내요. 고객 관리에서 중요한 게 일관성하고 성실함이에요. 그래서 저는 계속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제 고객들은 귀가 얇아져 있어요. 전화가 와요. 희창 씨,
저 옆에서 피사가 와갖고 PC를 하고 있는 것 같아. 스타는 했어? 잠깐 스탑시키세요. 잠깐 갖고 스탑시키세요. 신중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오세요. 그 잠깐 불러갖고 신중해야 된대. 비교해봐. 막 이래. 그거 가갖고 제가 계약해와요. 그러니까 뭐 고객과의 관계는 고객이 기억해야 돼요. 아, 내 주변엔 괜찮은 설계사가 한 명 있다. 걔는 제법 똑똑하고 나름대로 잘 나간다. 근데 잘은 모르겠는데 맨날 힘들다고 한다. 도와줘야 된다. 알겠죠? 그게 고객 관리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서둘러야 돼요. 그래서 이제 판매 프로세스 전체적인 내용을 한번 쭉 같이 훑어봤어요. 이제 이번 시간에는 RP를 할 거예요, RP. 시간이 얼마 없어요. 제가 12시에 그 BMW 본사에서 세미나 셀링 있어요. 그래갖고 거기까지 이제 가는 시간, 뭐 이렇게 준비하고 뭐 기타 하면 이제 빨리빨리 진행을 해야겠네요. 그래서, 종신 RP 그냥 간단한 거, 다 아실 만한 거 한두 개 치고 가고, 그리고 VL은 세미나 셀링 어떻게 접근하는지를 무자료로 한번 해볼게요. 자료를 띄우고 하면 시간도 걸리고 집중도 안 되니까. 그래서 어쨌든 한번 쭉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시간이 없대요. 시간이 없대. 이 사람은 뭐 미혼이거나 젊은 사람 또는 맞벌이 부부 또는 부부, 그래서 가정방문 되게 이렇게 화목하게 빨리 진행해서 끝내야 되는 경우에요. 종신보험. 혜원 씨, 여자친구 있어요? 여기 혹시 처녀 FSR 계세요? 미혼 FSR? 처녀 이상하다. 없으세요? 있어요? 누구야? 나가버려요. 누구예요? 뒤 바라보세요. 이따 다시 얘기해봐. 그래서, 언제 장가 갈 거야? 내년쯤 생각하고 있어요. 여자도 없는데? 내년 괜찮아요? 괜찮대요. 내년을 계획해. 그러면 자네 나이가 31야. 31 괜찮아요? 안 돼요? 키워봐요. 괜찮을 것도 같은데. 31. 어쨌든. 그래, 자네가 내년에 결혼을 해서 애를 낳으면 아마 33세 첫 아이를 갖겠네. 그지? 아들이 좋아, 딸이 좋아? 딸. 오케이, 딸. 딸을 낳을 거예요. 되게 예쁘겠죠? 잘생겼어요. 잘 보세요. 인물 괜찮아요. 나올래? 어쨌든 딸아이가 초등학교를 가야 돼요. 우리 학교 초등학교 가는 나이가 8살이 걸려요. 참, 아이는 몇 낳고 싶어? 둘. 그럼 날 수 있나 보자. 그래서 이제 가야 돼요. 8년 후에 학교를 가요. 그럼 41가 되면 그러면 내 첫 아이가 초등학교를 가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제 아이는 3살이에요. 미칠 건지 다 알고 계시죠? 정말 미치게 이뻐요. 근데 이 아이가 학부형이 되는 걸 저를 경험하게 해줄 거예요. 근데 기대가 많이 돼요. 그러니까 41에 이제 학부형이 될 거예요. 초등학교가 길어요. 6년이에요. 그죠? 그러면 47대니까 내 아이가 중학교를 가네요. 그리고 얘가 고등학교 가는 거는 쉬운이네요. 그죠? 그리고 얘가 대학교를 가는데 재수 안 시킬 거죠? 예, 그러면 쉬운 셋이면 애가 대학을 가요. 야, 요즘 어학연수를 안 가면 바보예요. 그죠? 어학연수 한번 보내야 돼요. 그러면 대학에 적어도 한 5년에서 6년이에요. 그럼 얘가 대학에 이렇게 발을 들이고 사회 첫 발을 들이는 건 대략 한 6년 정도 걸린다 생각하면 맞을 거예요. 그러면 쉬운 9이 되니까 첫 아이가 독립을 하네요. 둘째는 아들이에요, 딸이에요? 하나만 낳겠어요? 아니요, 당신은 꿈을 파카르자대로 갖고 계세요. 그러면 문제 없어요. 어찌됐든. 이렇게 예쁘게 사실 거예요. 상상만 해도 즐거워요. 그죠? 분명히 제 친구의 처가 될 분은 되게 미인이세요. 미인이다. 다리가 되게 길어요. 예. 정말 이쁜 처예요. 여보 이러고 있어요. 되게 이쁜 딸아이를 낳을 거예요. 아유 이쁘다. 집도 되게 예뻐요. 무지 커요. 대문이 2개예요. 대문이 2개라는 거는 큰 집을 의미해요. 그리고 햇님도 빵긋빵긋 웃고 있어요. 정말 행복할 거예요. 울타리도 이렇게 쳐놓고 내가 사랑하는 가족을 나는 이제 애비가 됐으니까 부양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매트라이프의 FSR이 아니고 나는 매트라이프의 슈퍼 FSR이 돼가지고 지금 이제 나는 애비다.
그래, 나는 두 손 번쩍 들고 내가 사랑하는 가족을 부양하겠노라 라고 이제 하실 거예요. 건강하죠? 건실해요. 되게 행복할 거예요. 이 녀석이 이때 되면 남자친구도 데리고 올 거고, 이때 되면 바람도 맞아볼 거예요. 그리고 결혼을 하겠고, 언젠간 아이를 갖고 세상을 다 가지든 뭐 기뻐할 거예요. 난 애비니까. 보험은 뭐냐면, 요게 기둥 세워놓는 거예요, 기둥. 여기 막 돈칠해놔, 이렇게. 왜냐면, 어느 날 어느 때 내가 다리가 정말 아플 수 있거든요. 어느 날 팔이 정말 아플 수가 있어요. 어느 날은 가슴이 너무 아파갖고 내가 도저히 서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럼 내가 사랑하는 가족상이 무너질 수 있잖아요. 보험은 뭐냐면 여기 기둥을 세워놔서 내가 다리가 아프고 팔이 아플 때 잠깐 손을 내릴 수 있게 해줘요. 내가 정말 힘들 때 잠깐 누워있을 수 있게, 쉴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돈칠까지 해놔가지고 없어지는 게 아니고 나의 노후나 내가 긴급한 자금이 필요할 때 나한테 목돈을 줄 수도 있어요. 이게 보험이에요. 근데 매우 중요한 게 있어요. 누구나 다 기둥은 무조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보험을 가입하는 거예요. 꼭 있어야 되는데, 근데 이 기둥이 견고하고 튼튼해야 돼요. 절대 허물어지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건 누가 책임지냐? 137년 동안 역사를 자랑하는 우리나라보다 신용등급이 높은 메트라이프에서 책임질 거예요. 매우 건실한 그런 기둥이 될 거예요. 그리고 이 기둥이 모든 사람이 다 필요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화려하고 웅장하길 원해요. 근데 화려하고 웅장함보다 나한테 맞는 거여야 돼요. 그건 누가 책임지냐? 메트라이프 생명의 슈퍼 FSR인 FSR이 책임질 거예요. 당신한테 꼭 맞는 걸 오늘 갖고 왔어요. 이거면 당신이 평생 보험에 대해서 다시 신경 안 쓰고 사실 수 있어요. 필요하다고 하면 운전자 보험이 하나 있으면 될까? 요거 하나면 돼요. 당신한테 적지도 크지도 않은 딱 맞는 거가 이거예요. 그래서 계약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PC예요. 첫 번째 종신RP 하나 끝났어요. 박수 쳐야 돼요. 되게 부드럽게 같이 이야기하듯이 갖고 가는 거예요. 그냥 이야기하듯이 재밌게. 그 거절이 격하게 나오지 않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뭐 타사랑 비교하고 있는데 가격이 좀 비싼 것 같아. 그런 얘기 안 해요. 그 흐뭇하죠, 그냥 그런 대로. 그냥 흐뭇하게 가는 거예요. 시간이 없대요. 자기는 5분뿐이 시간이 없어요. 아, 그럼 이제 판단해야 돼. 이 사람을 오늘 계약을 할 건가 아니면 AP만 치고 갈 건가. 그럼 이제 컨셉 세일이에요. 컨셉만 잡아주는 거예요. 어쨌든 보험을 가입하는 이유가 있겠죠. 사람들이 정말 많이 보험을 가입해요. 왜 보험을 가입한다고 생각하세요, 선배님? 예. 전혀 상관 아닙니다. 예. 어떤 것 때문에 보험을 가입한다고 생각하세요? 정말 여기가 일단 남들이 다 가입하고요. 네. 그리고 들어본 사람들은 가족을 위해서 가입합니다. 아, 그쵸. 그게 들어가요. 제가 컨셉을 잡을 때 이렇게 잡아요. 보험을 가입하는 이유. 첫 번째, 질병으로부터 자유롭고 싶어서. 질병으로부터 자유롭고 싶어요. 내가 살아가다 보면 질병이나 기타 사고로 내가 인생이 우울해지는 수가 있겠죠. 그쵸? 그때 내가 내 가족을 뜯어먹지 않기 위해서, 내가 갖고 있는 재테크 플랜을 망가뜨리지 않기 위해서 보험을 가입하는 거예요. 우울한 순간을 메꾸기 위해서. 절대 보험은 돈 버는 수단이 아니에요. 이걸 메꾸기 위한 것만 충족시키면 돼요. 보장성 보험의 첫 번째 컨셉은. 그래서 질병으로부터 자유롭고 싶어서. 두 번째 이유. 유가족 생계보조. 그죠? 대단한 게 아니에요. 뭐 이거 거창하게 뭐 상속을 줘야지 그게 아니에요. 물어보시면 돼요. 도대체 애 사교육비를 얼마나 들어가세요, 한 달에? 아, 100만 원 들어갑니다. 지금 그게 가능한 이유는 몸의 가치를 갖고서 계속 생산하고 계신 선생님의 덕분인데, 만약에 선생님이 안 계시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더도 아니고 덜도 아니고 이 두 번째 목적은 아이가 공교육이라도 받을 수 있게 해주자는 거예요. 그죠? 대단한 뭐 포부나 그런 게 아니에요. 적어도 내가 부재에 인해서 내 사랑하는 가족이 지금 사교육비를 들이고 이런 정성을 들이고 있는 가족이 적어도 최저 생활은 할 수 있도록 보장해 주자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이유예요. 세 번째 이유는 뭐예요? 아주 부자예요. 매우 부자야. 난 보험 필요 없다 이거지. 내가 아프면 내 돈으로 치료하면 돼요. 그죠? 그리고 내가 유가족을 위해서는 부동산을 갖고 있어요. 이거면 돼. 뭐가 걱정이야?
근데 우리나라 부자들은 대개가 부의 형태가 부동산이에요. 그러니까 뭐냐? 혹시 내가 죽으면 그러면 상속세가 나올 텐데 세 달 안에 상속세를 내는데 내 자손들이 뭣도 모르는 내 자손들이 이걸 금매하거나 아니면 이것 때문에 대출을 받아서 상속세를 내고 그런 일을 범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왜? 요거 자체가 내 자식한테 평생을 갖고 갈 수 있게 만들어 놓은 데 보물인데 그러지 않기 위해서 죽으면 상속세가 나올 그 금액을 산정해서 그걸 사망보험금을 해서 보험을 가입하는 거예요. 상속의 의미예요. 당신한테 맞는 건 제가 보기에 컨셉 1번과 2번입니다. 질병으로부터 자유와 유가족의 최소 생계보조를 할 수 있는 정도의 거를 내가 드릴 수 있습니다. 그게 이건데 이거면 됩니다. 확신을 줘야 돼요. 이거면 됩니다. 이거면 더 이상의 보험이 필요 없습니다. 컨셉 세일 할 때 두 번째 그냥 간단하게 치고 들어가서 동기부 여기서 계약까지 할 수 있어요. 이거면 됩니다. 아까 제가 그 고객이 만족하는 게 우리는 저런 경우가 있어요. 고객하고 2시간 반을 얘기했다 이거예요. 고객하고 2시간 반을. 진짜 열심히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흐뭇해요. 아, 내가 오늘 고객하고 2시간 반 동안 재밌게 얘기했어. 고객은 어떨까요, 마음이? 아, 힘들다. 쟤 왜 저러냐. 2시간 반을 못 살겠구네. 이거예요. 가급적이면 빨리 목적을 전달하고 그 사람이 의사결정을 할 때 도와줘야 돼요. 빨리빨리. 그죠? 고객 힘들어요. 시간 빼갖고 하는 거. 이 얘기 저 얘기 막 하는 것도 중요한데 어떤 때는 짧게 치고 들어가서 짧게 아까 얘기했죠. 의사결정 과정은 그렇게 복잡하지 않다. 할까 말까예요. 나에게 여유자금이 있냐 없냐 확인하고 있으면 아 이게 할만하냐 안 하냐. 할만하네. 그래 그럼 하자 말자. 요 3단계뿐이 없는데 그걸 갖고 우리 너무 복잡하게 생각해서 막 끌고 가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럼 미혼 여성이에요. 아, 두 번째 컨셉. 유가족 생계보조가 나랑은 상관없는데. 지금 컨셉 세일 하다가 가끔 이제 그 감정도 건드려 주는 거예요. 리드 관계도. 아, 정말 있었던 일이에요. 금호에 있는 그 직원이 27살이었어요. 여자. 미혼이고 백혈병에 걸렸어요. 저희 회사에 보험을 갖고 계셨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찾아가가지고 설계사가 도와줬어요. 치료비하고 그런 걸 성실하게 도와줬어요. 근데 죽어요. 죽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물어봐요. 설계사한테. 제가 죽으면 사망보험금이 얼마가 나오나요? 5천만 원 나옵니다. 그 가입자가 엉엉 울어요. 정말 다행이다. 내가 이렇게 죽으면서 부류하고 가는데 그래도 내가 부모님한테 요거라도 남기는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 사람이 유가족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아니, 자식된 도리를 하고 있어요. 우리 사망보험금 자체가 이렇게 큰 역할을 하지 못해요. 다만 내가 그래도 자식된 도리를 좀 할 수 있게. 그동안 이렇게 받기만 했는데 가면서 내가 조금이라도 남기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게 가치예요. 그걸 할 수 있는 거예요. 대단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래요. 죽으면 무슨 상관이 있어요? 이 얘기 해주세요. 무슨 상관이 있긴. 엊그제가 제 형 기일이었어요. 저희 형이 저 쏘이 때 죽었어요. 교통사고로. 이제 5년 됐어요. 부모님 여전히 우세요. 그날만 되면. 이제 조금 부드러워져서 연미사를 드려요. 그러니까 그 기념일날 전에는 모든 식구가 다 모른 채예요. 근데 그건 잊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 제헌절이거든요. 7월 17일 날 또 가갖고 기일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근데 모든 가족들이 한 3년 동안 서로 모른 채 했어요. 그거 막 방구석에 서로 울어요. 이렇게 가갖고. 그거 막 그 재뿌린 데 가갖고 오고. 아버지가 하는 얘기가 있어요. 아휴, 그 새끼 보험이라도 좀 들어놓는 건데. 정말 그래. 부모님 그거 원해요. 그리고 가면 보험이라도 들어놨으면 하는 생각 하신다니까요. 꼭 필요한 거예요, 보험은.